오늘 또 반가운 분을 모셨는데요.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쓰신 그 ETF 트렌드 2020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예. 그 요즘 보니까 이 모든 화제가 전부 ETF 쪽으로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뭐 저 종목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또 다양한 ETF 같은 게 있거든요. 특히 네. 최근에 저 금 같은 ETF도 상당히 그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참 이렇게 공부하면 할수록 ETF라는 게 되게 잘 만들어진 어떤 그 상품이지 않은가 이런 예.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예. 뭐 저 같은 사람에는 참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제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할 때는 매일 아침에 증권사에서 모닝 미팅이라는 거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애널리스트들이 전날 기업 방문해가지고 어떤 기업 좋다, 나쁘다, 매일 아침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증권사를 떠나니까 뭐 어떤 기업 알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시장에서 이제 큰 흐름만 알면은 다양한 ETF를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짐 노저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는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기업을 방문했어야 했다. 기업을 사야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양한 ETF가 있으니까 요새는 그 집안에 가만히 앉았어도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만 알면은 ETF 투자해가지고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ETF가 중요한 상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최근 그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또 한번 질문을 드리고 우리 교수님이 연구하신 그런 내용들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최근 미국의 그 코로나19 확진자라든가 사망자가 정말 엄청나게 빨리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은 또 커져가고 있고요. 이 글로벌 증시가 뭐 그로 인한 어떤 뉴스들을 바탕으로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뷰를 보고 계시나요? 사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나와서 3분기는 주가가 조정일 것이다. 네. 근데 지금 7월이 거의 다 지나고 갔습니다만 뭐 미국 주가도 우리 주가도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다시 재점검해 보고 있습니다만 네. 뭐 8, 9월 달에는 조정을 보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에 따라 상황이 다른데요. 과거 스페인 독감, 그 다음에 홍콩 독감 이런 걸 쭉 그 추이를 보면 1차에 끝난 적은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네. 다시 2차가 있었고 2차가 피해가 더 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게 스페인 독감인데요. 그 스페인 독감이 1918년 3월, 5월에서 발생했다가 그 다음에 여름에 좀 주춤했다가 그해 가을부터 다음에 봄에 집중적으로 더 확산되거든요. 그러면서 피해가 컸는데 과연 이번 코로나가 1차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2차 더 확산될 것인지 이게 남아있는 문제입니다만 과거 추이를 보면 2차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백신 치료제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개발했더라도 시간이 좀 상용화되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코로나 피해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미국 주가하고 경제지표 보면은 제가 주가가 경제지표를 너무 앞서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제가 미시간 대학 소비자 태도 지수하고 S&P 500 주가 지수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왜 제가 미시간 대학 소비자 태도 지수를 여기서 보여드리냐면은 이게 가장 빨리 발표되는 지표예요. 아, 네. 미국에서요? 예. 지금 보통 6월까지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소비자 태도 지수는 7월께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7월 전문가들이 뭐 6월 78보다 더 오른 79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실제로 73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아, 네. 그런데 왜 미국에서 소비자 지수가 중요하냐면은 미국 경제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예요. 그래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비 심리는 저렇게 위축됐는데 지금 주가는 올 기준으로 하면은 정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유동성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주가가 모든 경제비에 비해서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앞으로 8월, 9월 가면은 저 괴리가 좀 좁혀지는 과정이 전개될 텐데 경제 지표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괴리가 좁아지기보다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조정을 보일 거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
주가가 상승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근데 정말 그 유동성이라는 예. 그 하나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새삼 자주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도 굉장히 그 유동성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나라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번 그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엄청난 돈을 풀었죠. 그렇죠. 예, 미국이 지난 3개월 달에 3조 달러 정도 풀었고요. 그 3조 달러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거의 6년에 걸친 푼 돈들이거든요. 예, 저런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몰려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도 역시 그 개인 자금이 많이 몰려든 거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미국 사람들은 가계 금융자산의 약 46%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34%가 간접 투자, 34% 직접 투자, 12%가 간접 투자인데요. 네. 그런 돈이 우리나라도 통합개미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도 그런 개인 자금이 몰려들면서 저렇게 주가 상승을 초래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 이번에 그 모든 그러니까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그 3, 4월 달에 되게 비관적일 때 예. 개인들이 그 시장을 다 끌어올렸잖아요. 기관들은 막 매도해 버리는데.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전과는 다른 어떤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소비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를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개인 자금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단기 유동성 부동자금이 많고요. 근데 그 자금 중에서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고객의 자금이 는 만큼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 혼형 펀드에서 더 많이 빠져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개인들이 그동안 펀드에 주식을 뭐 채권을 넣어놨는데 채권 수익률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빼가지고 직접 투자하는 자금도 상당 부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실적 발표가 있게 되는데 이제 교수님은 일단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그럼 이번에 안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이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내려갈 것이냐. 시장에서 이미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예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해도 시장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락의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S&P 500을 분석한 애널리스트들이 미국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보다 한 42%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나쁘게 전망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좋게 나오면은 주가가 뭐 영향을 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3분기, 4분기가 가지고 그렇게 좋아질 것이냐. 그거는 좀 아니라는 것이죠. 아, 그러면 2분기 이후에 이어서 3, 4분기도 더 악화될 것으로 보시는 거군요. 3분기는 좀 개선될 텐데요. 저는 4분기는 많이 악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지금 아까 소비 심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소비 절벽, 그 다음에 재정 절벽, 이게 조만간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 미국 정부가 올해 예산의 그 48% 정도를 가계 기업 지원을 위해서 썼거든요. 근데 그게 그 7월로 거의 마감이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 그 실업수당 주간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보통 실업수당이 한 350달러인데 거기다 미국 정부가 추가해가지고 600달러를 더 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거 일하는 것보다 실업수당 받는 게 더 많아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일 안 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들은 그냥 일했을 때 그 돈을 차라리 주겠다.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기업에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7월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마 그 소비 심리에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고용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네, 미국 지표들은 제가 보기엔 너무나 탄력적이에요. 그냥 작은 상황 변화에서도 고용, 뭐 소비 심리, 생산 이게 급등했다가 급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3분기 후반부터 다시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위축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주가 상승은 뭐 3분기 기대를 가지고 저렇게 올랐는데 저는 미국 경제가 더블 딥에 가까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지금 GDP 아직 발표 안 됐습니다만 마이너스 35%인데요. 뭐 3분기는 2분기가 마이너스 감소했으니까 20% 이상 증가할 거라고 보는데 4분기는 저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그게 폭이 뭐 2분기만큼 깊지는 않지만 일단
형태는 W자 형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거를 아마 3분기 주식시장이 4분기 경제지표를 좀 미리서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이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요, 중국은 뭐 완전 V자형 급반등에 성공을 했잖아요. 미국하고 달리 코로나에 대한 문제도 거의 잡은 것 같고요. 지금 증시의 흐름도 상당히 좋은데 이 중국의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올 하반기부터 중국 주식 사가지고 우리 공부를 늘리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는데요. 큰 흐름 보면은 저는 중국 주식은 계속 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3분기 미국 주가 조정 보이면 중국 주가 뭐 따로 혼자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그 V자형 회복을 보이고 있어요. 빨간 선이 그림의 그 중국 GDP 성장률인데요. 1분기에 마이너스 6.8% 성장했는데 2분기에 전년 동기에 비해 3.2%로 거의 V자형 반등을 보였거든요. 이에 따라도 주가도 올랐습니다. 근데 뭐 주가 지수가 최근에 지난주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최근에 좀 정체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 중국 그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보면은 우리 일부 금융회사들이 2007년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 6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엄청났네요. 그런데 지금 뭐 한 3,300 뭐 안팎이니까 그에 비하면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저는 앞으로 그 4, 5년 동안 중국 주가 지수가 엄청 오르라고 보고 있는데 다시 그 6천선 거기 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내다가 보면 중국 주식을 계속 사야 할 텐데 단지 한 분기만 본다면은 미국 주가 조정 보일 때, 세계 주가 조정 보일 때 중국 주가만 따로 오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시기에 중국 주식 비중을 계속 늘려야 될 시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중국 주가도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교수님들 이미 살짝 한쪽 발 담그시고 온도 차를 느끼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 추가 매수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고 계시나요? 예, 저는 계속 중국 거 ETF를 계속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뭐 아직도 제가 목표한 만큼 비중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계속 그냥 뭐 제가 3분기 조정을 보인다고 그랬습니다만 뭐 그 안 올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저는 뭐 주마다 일정 비율 계속 그 ETF를 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ETF 사고 있다고 말씀을 뭐 방송에서 들었더니 어떤 분들이 학교 전화로 어떻게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ETF를 사야 되느냐.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시는데. 그런데 중국 ETF도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ETF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요? 예. 뭐 A50이라는 것도 있고요. CSI 300이라는 것도 있고, 심천 그 주가 지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몇 종목 관련 ETF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심천 ETF 그거는 뭐 IT주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요. 무려 오늘까지 53%나 작년 말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네요. ETF도 워낙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ETF도 잘 골라서 사셔야 된다는 건데요. 근데 제가 어떤 ETF라고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죠. 그 내수주를 담는 ETF는 어떤 게 있나요? 이름이? 소비재 ETF 있는데요. 네. 근데 소비재 ETF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중국의 1등 우량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로 뭐 구성된, 그러니까 저는 뭐 A50 같은 거, CS300 같은 거, 그리고 일부 증권회사에서 그 1등 우량주로 구성된 랩, 그 다음에 일부 자산운용 펀드 같은 거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련 종목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교수님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증권사로 증권사 전화하면 다 이게 말씀하신 상품들에 대해서 안내해 주죠. 근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려가지고 증권사로 전화해 봤더니 직원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분한테 드린 말씀은 좀 더 공부하고 있는 직원 찾아보시면은 좋은 조언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쨌든 뭐 그때 하나대투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하니까 뭐 최소한 그런 중국 관련된 부서 혹은 중국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담당 부서 직원을 찾아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뭐 분들은 사실 우리 주식하기에 바쁘지. 그렇죠. 저런 ETF는 별로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